1946년 일본 전쟁이 끝나고 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어느 날인데, 백일홍 나무 아래서 이제 사에키라는 남자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고 있어요. 원래 근데 이곳이 원래는 그 사에키라는 남성이 살고 있던 집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전쟁의 여파로 화마가 덮쳐가지고 이제 불탄 이제 집이 있었던 자리만 남아 있는 뿐인 거죠. 그래서 한때 이 불탄 옛 집이 있던 자리가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이 또 죽었던 기억도 있고, 또 자신의 친구가 죽은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다 보니까 감정을 또 추스리지 못하고 과거에 이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귀한병 차림에 한 서른 한 세넷쯤 됐을 것 같은 서글서글해 보이는 남성이 혹시 사에키 씨 되십니까? 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에키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하고 물으니까, 혹시 가와지라고 아시죠? 제가 그 사람의 전원을 전해드리려고 찾아뵀는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가와지 하면서 사에키가 생각을 하면서 또 과거의 기억으로 빠져드는데, 사에키는 그 과거에 꽤나 유복한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이 사람한테는 극심한 여성 공포증이 있었어요. 여자들한테 막 말도 못 걸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집은 부자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찍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주변에 따로 뭐 연락할 친척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에키가 나는 이제 어떻게 여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일본의 고대 소설 같은 건데, 주인공이 내용상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첫 번째 부인을 잃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을 직접 안아서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한테 맞게끔 키우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뭐 공포라든지 뭐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종종 일본 컨텐츠라든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여고생 납치, 집에서 키우는 사육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일본 전통적인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사에키는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를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한테 맞는 여성상으로 이제 키우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미라는 9살짜리 아이를 기생집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유미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이제 원래 2살 때 어머니가 그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이제 아버지는 화가 났죠. 그러니까 그 홧김에 그 유미를 기생집에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유미라는 아이는 기생집에서 이제 새끼 기생이라고 막 잔심부름 같은 거 하면서 뭐 크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사에끼가 그 우연히 뭐 거기서 기생집에 갔다가 뭐 봤는지 그 유미라는 아이를 9살짜리 아이를 보고, 야 쟤는 떡잎이 좀 다르대 싶어가지고는 그 아이를 이제 돈을 주고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좀 그렇죠.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소설에서도 뭐 귀한병의 남자가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야, 사에키라는 저 사람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소설에서는 뭐 그 당연하다기는 얘기 안 나옵니다.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사에키는 자기가 유미라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유미가 이제 사에키의 손에서 길러지고 나서 유미가 15살이 되었을 때 첫 초경을 하였고, 그 뒤에 둘은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며 지냈다라고 나와요. 그때 나이가 유미가 15, 그리고 사에키는 30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모였던 유미가 관리를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20살쯤 되니까 주변에서 막 그 유미의 미모에 매료가 돼가지고 온갖 남자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와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독 이제 가와지라는 남성이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유미보다는 2살이 어려. 그럼에도 빼어난 미소년에 여성에 있어서는 실력가였던 인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막 이 여성 저 여성에 대해서 막 좀 그렇게 남봉꾼 비슷하게 그렇게 가와지는 그런 인물이었다 나오고,
하여튼 근데 사에키는 유미 주변에 그런 가와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막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여성 유미를 나만이 독점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상황을 즐겼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1941년에 이제 전쟁이 이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사에키도 이제 소집장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에키가 이거 어쩌지 하다가 평소 이제 유미한테 관심을 보이던 주변 지인 4명에게 유미를 부탁하면서 전쟁터로 나갔다고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게 도구로 독을 잡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서로 이제 유미를 원할 거 아니야. 그 주변 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견제를 하다가 누구 하나 손댈 수 없게끔 사에키가 생각을 한 거였고, 그 4명 중에 이제 가와지도 포함이 된 거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사에키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리에 극심한 부상을 입고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는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리를 이제 목발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의족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제 다시 유미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으니까 자기는 기뻤던 거야. 근데 전쟁터에서 딱 돌아왔는데 유미가 이렇게 좀 대면하고 자기를 대하는 걸 계속 거부를 하고, 잠자리를 막 거부를 하고 막 자기를 피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일주일쯤 됐을 때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아까 그 이야기 초반에 아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내 유미가 죽은 거죠. 그 이후 이제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데, 그 유미는 독을 먹고 자살을 한 거였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그녀가 심한 성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의 메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사에키는 자신이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유미를 맡겼던 그 지인 4명을 유미의 일주기 추모식이라면서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는 집이 불타기 전이니까 부잣집이었으니까 집으로 불러가지고 따로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목탁 치면서 막 이렇게 제를 지내고 그런 건 아니고, 고인을 이제 회상하면서 약간 양식이야. 현대식으로 그냥 우리 술 마시면서 진 같은 거 마시면서 유미 생각하면서 우리 그녀를 추모하면서 보내자 해가지고는 며칠 전부터 불러서 막 술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에키 포함해서 남자 4명 5명이서 막 술을 마시는데, 이제 사에키가 부른 4명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고미라고 중학교 때 친구가 있고, 이제 시가라고 좀 직업이 시인으로 나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아까 말한 가와지, 유미에게 막 접근했던 껄렁패 남봉꾼 가와지가 있고, 또 한 명이 기토라고 이제 이 집에서 하숙을 하는 약간 덜렁거리는 성격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좀 적어놨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읽을게요.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 쉽게끔 제가 적어드릴 건데, 며칠 전부터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지냈다 그랬잖아요. 지냈는데 그러다가 가와지 가방에서 의문의 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야 너 그 병 뭐야 하는데, 가와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가와지가 그냥 그 병을 쑥 숨겨요. 그럼 좀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서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보내다가 이제 당일이 된 거죠. 추모식 딱 그날이 됐는데, 그 전날에 가와지는 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내일 올게, 추모식 당일날은 올 건데 내 지금 일 있어서 어디 가봐야 되겠어 하면서 가와지는 그 집을 떠나요. 떠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추모식 당일날 뭔가 미묘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사에키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뭔가 식중독 같은 게 걸려가지고 개가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또 그날 저녁에 이제 가와지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술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사에키가 이렇게 커다란 쟁반에다가 이제 잔을 5개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우리 이제 유미를 추억하면서 우리 한잔 하자 하면서 고급 술을 이렇게 진이라고 나와. 진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제 하인이 주인 어른 잠시만 여쭐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잔을 나눠주려고 했던 사에키가 잠시만 하고는 그 바에다가 딱 그 쟁반을 올려두고는 밖에 잠시 한 2-3분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별거는 아니고 아침에 개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니까 대충 묻어줘 하고만 2-3분 얘기하고 돌아와 봤는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에키가 이제 잔을 이렇게 세팅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잔이 막 어질러져 있고 한 잔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잔 술 어째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아까 그 시인이라고 했죠. 시가가 못 참고 내가 한 잔 먼저 했어 하면서 머쓱해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이 친구 하더니 다시 그 빈잔에다가 술을 따릅니다. 술을 따르고는 기토, 고미, 시가 순으로 이렇게 한 잔씩 한 잔씩 나눠줘요. 나눠주고는 쟁반 위에 잔이 이제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가와지는 이제 사에키랑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쟁반 채로 이렇게 건네면서 뭐 한 잔 가져가 하니까 가와지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중에 한 잔을 가져가요.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건 마지막 잔은 이제 사에키 호스트 사에키가 이제 잡게 되는 거죠. 남은 거를. 근데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왜 하면서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집에 하숙생 기토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살짝 덜렁대는 성격이라 가지고 갑자기 유난을 떠는 거야. 공습이다! 공습이 났다! 하면서 막 소란을 뜨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는 어이쿠 하면서 막 피하고 뭐 창문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뭐야 아니잖아. 뭐 공습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네 해가지고 저 친구 하면서 그냥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잡았던 술잔을 들고는 아유 뭐 이렇게 유난을 떨까 하면서 오늘 유미가 죽은 지 1주년 됐으니까 그녀를 좀 추억하자 하고 있는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친구 사이키의 친구 고미가 갑자기 피를 탁 토하더니 윽 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5명이 이제 술을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술잔이 비워져 있던 사람은 그 고미랑 그리고 호스트였던 사에키 두 사람의 잔만 비어져 있고 나머지는 우리는 짠은 했는데 술은 입에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술잔에는 이제 독은 발견이 되지 않거든요. 그 고미만 죽은 고미의 술잔 안에만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경찰한테 내가 뭔가를 봤는데 우리 도중에 공습이다라고 하면서 한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와지가 고미의 술잔과 자신의 술잔을 바꾸더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습이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숨었잖아. 근데 그때 갑자기 가와지가 자기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는 다시 별거 아니네 하면서 들었을 때는 자기 게 아니고 고미 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고미의 술잔. 그러니까 죽은 고미의 술잔과 가와지 술잔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니 가와지 너 왜 그랬어? 네가 혹시 독 넣었어?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술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찝찝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막 말로 이거 머리카락 들었네 하면은 좀 분위기를 좀 망칠까 봐서 그냥 몰래 그냥 다른 잔으로 바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저 친구 전에 가방에서 뭐가 나왔는데 까지 이야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와지 가방에 있던 그 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미의 술잔에 들어있던 청산가리랑 같은 청산가리인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가와지가 완전 몰린 거죠, 범인으로. 근데 가와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시국이 전쟁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자살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집 아침에 이제 개가 죽었잖아요. 개도 조사를 해보니까 개가 먹은 사료에 그 청산가리도 들어있었다는 게 밝혀져요. 근데 가와지는 그 전날 집을 나갔었잖아. 하루 집을 비웠었잖아요. 가와지가 없을 때 개가 죽었던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경찰 수사가 뭔가 가와지가 의심스럽긴 한데 뭐 이렇게 진전이 없네 하다가 결국은 그러다가 당시 죽은 고미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다니던 회사도 파산을 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게 알려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살한 걸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근데 우선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세부적인 이야기고 제가 옆에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끔 좀 적어드린 것도 있을 건데
당연히 뭐 고미가 자살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범인인가 하는 건데 제일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불렀던 사에키랑 가와지 이 두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들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준 사람은 사에키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또 사에키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술잔을 자기가 잡은 거였거든. 그러면 또 다시 의심이 가는 거는 가와지인데, 사건 당일 아침에 걔가 죽고 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 고미가 마신 술잔 그 바로 직전에 교체한 게 가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힌트를 드리자면 머리카락이 힌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힌트는 옆에다가 딱 남겨드릴 테니까 잠시 화면을 정지해 두시고는 야, 누가 죽인 걸까? 어떻게 된 걸까?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진실은 지금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간의 상황을 그 귀환병의 남성이 이렇게 싹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에키 씨, 범인은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사에키는 쟁반에 잔을 5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개는 그냥 술잔이었고 2개 안에는 독을 탄 거였어. 2개. 그리고는 그 독을 탄 2개 위에다가는 전부 머리카락을 넣어둔 거였죠. 가와지가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했잖아. 거기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잔에도 머리카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에키가 한 잔 나눠주고 나서 그 둘 다 독이 든 쟁반을 가와지한테 전해주면서 골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둘 다 독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에키는 가와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가와지가 죽으면 자신도 그 술을 마시고 자살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빨리 저 가와지 저놈이 술 먹고 쓰러지면 나도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가와지가 아니고 고미가 윽 하면서 죽어버리니까 뭐야 할 때 으이씨 하면서 자기 술잔에 있던 술을 이제 씻어버리고는 나는 마셨는데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에키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이제 유미가 자신한테 대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미가 왜 이럴까 싶어서 몰래 숨어서 감시를 했어. 혹시 집에 누가 오고 가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딱 감시를 했는데 그때 가와지가 유미를 만나려고 집을 오고 간 거를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미가 그 뒤에 죽었고 성병이 걸렸고 하고는 저 남봉꾼 저 가와지 저놈 때문이구나 싶어서 가와지를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일주기 때 사람들을 모았는데 때마침 가와지 가방에서 청산가리가 든 병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에키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는 가와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병에서 청산가리를 좀 떠가지고는 개한테 먹인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근데 개가 그거를 먹고 죽어버리니까 맞구나. 이거 청산가리 맞네. 해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쟁반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반에다가 2개만 이렇게 병에 세팅을 하고 독을 세팅하고 3개 나눠주고 둘이서 이렇게 짠하고 우리 이렇게 한 건데 그때 소란이 일어나고 잔이 바뀌고 하면서 고미가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 초반에 보면은 아내도 죽었고 친구도 죽었고 그래서 사념에 빠져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귀한병이 온 거는 가와지가 자기 말을 전해달라 해서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병이 이 사연을 들었고 사실은 사에키 씨 당신이 범인 아닙니까? 라고 진실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가와지는 사실 유미의 이부 동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미 어머니가 유미가 2살 때 다른 남성의 아이를 배해가지고는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남성과 유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가와지였던 거예요. 유미도 빼어난 미모, 그리고 가와지도 미소년, 2살 어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서로 자기들이 이제 형제 관계라는 거를. 그러면서 모르게 서로 의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저 사에키가 볼 때는 저놈이 집을 오고 가네, 유미를 만나네 했던 거였던 거예요. 이 가와지는 유미를 만나면서 고미가 자기를 겁탈했고 내가 지금 성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때 사에키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에키를 남편 사에키를 볼 낯이 없다. 너무 힘들고 나 진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을 들었던 거죠, 가와지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미는 자살을 하게 된 거고 가와지가 곰이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청산가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모임에 왔던 건데 가와지가 준비한 청산가리를 사에키가 사용해서 고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고미를 죽이려 했던 건 아니지, 가와지를 죽이려 했던 건데 고미가 죽은 거죠. 어찌 보면은 실제 악행을 저지른 고미를 두 사람이 협작으로 죽이게 된 결과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사에키가 딱 들으니까 그동안 이제 고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탓으로 여긴 이제 죄의식 같은 게,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이제 사그라들고, 그리고 또 가와지도 원망했을 거 아니야. 저놈 때문에 내 친구랑 유미가 죽었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 원망도 이제 사그라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한병이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귀한병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에키가 저기 잠시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함도 내가 여쭙지 못했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귀한병의 남성이 저는 킨다이치 코스케라고 변변치 못한 사내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옥문도로 떠나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서 이만 하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은 뭐겠습니까? 옥문도입니다. 자, 난난다.